치주거나 뭐 이런 그런 신부님 혹시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시죠? 예? 너무 치부모님 좋아하시죠? 네, 완전 저보다 신세대라 셔가지고 제가 래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설이 좀 들어간 이제 랩도 있을 그쵸, 거고. 그쵸. 그래서 솔직히 제가 조금 민망했어요. 제 노래를 들려드리는 것도 민망하고. 특히나 시부모님한테.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또 안 하네요. 절대 안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막 방송을 해도 어머니가 또 들으세요. 친구분한테. 같이 나왔다고. 나왔던 데라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냐고. 혹시나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제가 이제 임신했을 때 앨범을 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사가 이제 포부를 나타내는 나는 작은 것들을 이제 안 하고 이제 큰 여자, 약간 큰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가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Let it ping, let it ping, 난 작은 고추는 안 먹어. Let it ping, let it ping, 난 작은 고추는 안 먹어. 그렇게 되지 않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무 위협적인 가사 아닙니까? 난 작은 고추는 안 먹어. 그만큼 매운맛의 그렇지. 여자다. 그리고 비유한 건데 예.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 안 드렸죠. 앨범이 나왔다고 안 드렸는데 어머니가 또 들으셨나 봐요. 들으셨어. 근데 어머니가 그 가사를 외우셔가지고 어머니 앞에서 레리핑. 거짓말하고 오이고추에 삼겹살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이 나셨나 봐요. 막 갑자기 난 작은 고추는 안 먹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때 옆에 아버님 계셨어요? 네, 아버님. 나 이거 너무 웃긴데. 너무 대박이다. 그래서 어머니, 그거는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괜찮아, 작은 고추 안 먹어도 돼. 이러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와, 나보다 진짜 이렇게 신세대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는 제가 돈 이렇게 막 일이 많고 돈 버시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네. 네, 이게 막 자랑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친구분한테 얘기거리도 생기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시댁보다 친정 눈치나 당황스러웠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벌이가 없었잖아요. 14년 동안 배우 생활하면서 더 벌이가 없어서 용돈을 못 드렸어요. 생활비도 못 드리고. 근데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간호사예요. 근데 간호사가 좀 돈을 벌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생활비도 엄마 아빠한테 계속 꾸준히 드리고 생일날마다 다 챙겨드리고 그러니까 동생이 약간 장녀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니까 추석 설날에 제가 100만 원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100만 원을 계속 드리다가 어느 날 이번 해년 설날에 현찰이 뭐 부족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현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0만 원만 딱 드렸어요. 절반으로. 그랬더니 아빠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보라고 하더니 요즘 조회수가 좀 안 좋아? 이러는 거예요. 너 어렵니?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죠. 아, 이게 어머님이나 부모님 용돈은 내리는 게 아니구나. 걱정하시네. 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또 하나는 저희 친정이 약간 가부장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밥, 물, 맞아. 약간 이런 식이에요. 물려라. 리모컨. 네, 뭐 리모컨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반대예요. 설거지를 고기를 다 같이 먹은 고기판을 딱 설거지를 다 일어나서 하시고 청소기를 아무도 안 시켰는데 돌리시고 약간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조금 이제 뭐 소영이든 뭐 천만을 앞두고 있는 뭐 너튜버든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오히려 되게 좋아하시고 근데 반대로 밖에다가 좀 거짓말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시부모님이? 네, 되게 의외로 며느라기가 그렇게 잘 먹는다고 하던데 그걸 그렇게 다 먹어? 아니라고. 그거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 조작이 되는 우리 건데. 며느리가 너무 먹으니까. 아니 나는 진짜 다 먹는 건데 밖에다 대고 아니라고. 억울해. 시어머니가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우리 소영이가 어떻게 되냐고. 거짓말하는 애가 되는 거 아니고 실제로 다 먹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 당신은 이러는데 아버님이 좀 창피하셨나 봐요. 그래 너무 먹거든. 그걸 속일 줄이야. 눈치를 오히려 제가 밥 먹는 걸로 좀 눈치를 좀 양을 조절하는 걸로. 아버님 앞에서 일부러 걱정하실까 봐 조금 먹는 거예요? 소식까지. 야, 너무 귀엽다. 소년의 부모님도 이제 거짓말을 좀 하시죠. 어떤? 저희 소년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시아버님도 본인이 다 설거지하시고 다 치우고 그렇게 하시는데 동치미가 참 이게 장단이 있어요.
예, 어찌됐든 저에게 너무 일을 주시니까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 무엇이냐? 제 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활동으로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멋지다. 똑같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제 방을 인지를 못 하시는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주변 지인들한테 동치미 우리 며느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사실 또 시어머님도 똑똑하다고 생각하신 게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저를 더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놓고 네, 나오셔가지고. 그 정도가 아닌데도 아가 바쁘지. 너 요새 몸은 어떻니? 몸을 사리면서 해라. 어머니 몸을 사리면 저흰 굶어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저도 막 저 옷 사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또 아이까지 생기니까 남편하고 아이는 이렇게 막 구색을 갖춰주는데 저는 이제 막상 저도 막 살이 찌고 이러니까 그냥 고무줄 바지에 티 입고 이러니까 어머님도 얘가 참 우리 아들을 많이 이렇게 위해준다는 거를 겉으로도 이제 사실 아, 멍들어난 거 있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일부러는 아닌데 그게 너무 편하니까 막 이렇게 겉으로도 아유 네 생각도 좀 해라 할 정도로 연예인인데. 하고 또 사실 여러분들도 정기적으로 생색은 조금 내주셔야 돼요. 시부모님께 조금씩 아유 어머님 아들이 로또 맞은 것 같대요. 그런 거 좀 생색을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너무 겸손하지 마라.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아무도 안 챙겨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거를 예, 예. 물론 혼자 독박 육아도 하시고 아니 도침 빼시면 안 되나요? 육아도 하시고 물론 제가 생활비도 못 드리고 한 상태에서 저한테 잔소리까지도 안 하세요. 물론 그 부분은 제가 로또 맞은 게 맞는데 맞는데. 네, 찬소리도 안 근데 하는데. 그거를 저의 부모님 앞에서 계속. 자기 입으로 그걸 왜 이렇게 건방을 떠? 그렇지. 그래, 할 말이 있어. 내 부모님 앞에서 너무 자기가 그래도 제가 10살 어리니까 참아야죠. 두 번 죽이네. 아니 이창우 씨는 어떠세요? 어머님이 한동안 이제 아내분이 너무 잘 나갈 때. 네. 좋아하시죠? 너는 아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약간 뭐 눈에 씌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대한민국 최고 신랑감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최고. 아니 근데 그게 쟤한테 너무 장가가는 정도가 무슨 심해. 복이니 막 이런 거. 맞아. 뭐 의사, 변호사, 뭐 미스코리아 다 갖다 대도 다 필요 없어. 네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필요 없어. 우리 아들이 최고야. 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 영광인 줄 알아. 근데 아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그 사리 분별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아들만 사리 분별이 없어. 아니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60년대에 성균관대 상대를 졸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명동에서 그 정말 미니스커트 입고 휘날리면서 직장 생활하시다가 서울시청에서 그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남의 가정은 그렇게 잘 엄청 많이 보는데 보시는데. 나만 보면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그 용돈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 저희 그 제가 결혼할 때쯤 해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사촌 동생이 와이프가 공인회계사 한 거야. 심지어 잘 나간 회계법이네. 그러니까 근데 그 집은 이제 삼촌하고 작은 어머님이 이제 수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주는 거야. 며느리가 저희 어머님 저희가 뭐 한 달에 그 당시가 언제 2005년이잖아. 저희가 100만 원씩 드릴게요. 저희가 100만 원씩 드릴게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어르신들 하는 얘기 듣고 오신 거지. 자랑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 야 100만 원씩 용돈 줘야지? 얘기 해버리신 거예요. 며느리에게. 며느리 있는 데서. 아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창우 씨한테 한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같이 있는 데서. 야 100만 원씩 갖고 와야지. 딱 이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그때 막 얼굴이 막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여보. 당신 또 월급 통장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지? 근데 2005년이니까 내가 벌어봐야 한 달에 얘기됐죠? 한 달에 400~500밖에 안 돼. 그럼 너 생각해봐. 우리 집에 처가 시댁만 주는 게 아니라 처갓집도 줘야지. 100만 원, 100만 원씩 줘야지. 그럼 얼마 남어? 200 남어. 200 갖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정말 엄청나게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용돈 때문에. 혹시 시댁에서는 이렇게 다 환영해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처가 쪽에서 좀 이렇게 눈치를 주는 이제는 더 이상 대표적으로 예. 역시 육아 문제가 또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육아 문제가 단순히 그냥 애를 잘 못 본다 안 본다가 아니라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여자가 돈도 벌고 육아도 많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장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속상하지. 육아는 거의 제 가장님이 독박 육아를 하고 있고 내 딸이 예, 돈도 벌고. 돈도 더 많이 벌어. 그럼 속상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한테 이제 아침에 막 주말에 막 이제 그 전날 새벽 2시까지 뭐 일하고 이제 자고 있는데 7시 반에 와이프는 이제 출근하고 있으면 갑자기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아이를 막 키우셔. 근데 좀 소리가 좀 크시더라고요. 소리가 일부러. 절대 일부러는 아니시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제가 처음에는 막 눈치를 봤어요. 예, 근데 이제 계속 오셔서 소리가 크시니까 이제 눈치를 안 보고 귀마개를 끼고 이제 계속 잤죠. 그러니까 소리가 되니까 적응이 되죠. 시끄럽잖아요, 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더 커지셔요. 나들으라는 소리가 아니겠지. 그러고 계속 그렇게. 아이 키우다 막으시는구나. 보면 이게 소리가 커지는 거니까요. 네, 저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기막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데시벨이 계속 올라가. 예, 좋은 거 계속 써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례를 보게 되면은 시댁의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장모의 부당한 대우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딸이 엄마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 근처에 집을 얻고 장모님한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